안녕하세요. 노코드 스터디 F크2의 2-1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 훈련 및 평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과정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음, 알아봤죠. 먼저 머신러닝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고 준비시키는지. 네, 여기까지 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사실 이제 드디어 뭔가를 해보게 되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은 이 앞단의 과정 대비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저희가 앞에 문제 정의와 데이터 준비했고,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리고 모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단계는 4단계지만, 의외로 이 앞단의 2단계보다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 네, 따라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각각, 알고리즘 선택하는 게 교육 철학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모델 학습하는 거는 실제 학습하고 경험에 들이는 시간에 해당되고, 모델 평가는 시험, 평가, 대회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모델 활용은 사회 진출, 실전에 나가는 거죠.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 뭔가 요즘에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알고리즘을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읽어봐도 좀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들 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제가 생각해본 좀 더 쉬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길찾기 알고리즘은 길 찾는 방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찾기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뭐 가장 짧은 길 혹은 가장 빠른 길, 그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면, 이 숫자는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신다면 이건 거리이고요. 가장 뭐 이제 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시간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뭐 짧은 길을 이제 찾으면 여러 가지 종의 수 중에서 이 합했을 때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오면 그게 바로 가장 짧은 길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 해보니까 이 집에서 미용실 갔다가 슈퍼마켓 갔다가 레스토랑 갔다가 은행 갔다가 학교 가는 이 길이 가장 짧더라고요. 숫자가 숫자가 이제 가장 적어서 이게 짧은 길이었는데,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편한 길 알고리즘.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학교 가는 이 사이 이 길이 거리는 짧지만 만약에 이렇게 막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는 이런 길이라면 여러분은 가시고 싶으실까요? 좀 더 돌아가더라도 편한 길로도 가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가장 편한 길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여기 이 길에 무서운 일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길도 별로 안 가고 싶겠죠. 편하고 짧아도 이렇게 무서운 일진이 등장하는 그런 길이라면 또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그러겠죠. 또 만약에 음, 여성분들이라면 뭔가 이 가는 길에 공유 닮은
바리스타가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카페가 있다면 굳이 멀리 멀리 돌아서 이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약간 초록초록한 이런 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원을 가로지르는 길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음, 뭐, 가장 짧은 길을 한다? 그러면 가장 거리가 짧은 그, 다 더해서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 가장 숫자가 적은 길,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가장 무서운 길은, 안 무서운 길은 무서운 길 등장하는 길들 다 제거하고, 그 중에서 뭐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머신을 떼고 러닝 알고리즘, 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즉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이 기존에 이 수업 공부하던 방법을 옛날에 공부하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여전히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교실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 이유는 옛날에는 한 반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생 대비 교사 수가 좀 적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산도 좀 적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어, 신생아 수도 적어지고 또 사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시험 점수보다는 각각 개인의 어떤 그런 관심사에 잘 맞는 그런 음, 학습을 하고 어,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수업 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따라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고요. 또 과목마다 다를 수 있죠. 수학, 체육, 뭐 영어 다 공부하는 방법 다르잖아요. 체육만 하더라도 종목별로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과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공부 방법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머신러닝 결국 기계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공부하는 방법도 풀려는 기계가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기계한테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 함은 저희가 목표하는 성능이 뭐 예를 들면 한 90% 정도만 나와도 저희 뭐 비즈니스에서는 충분해. 그러면 충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산업이라서 96점에서 98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어, 적합한 알고리즘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과 양이 뭐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예산과 시간, 적당히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성능이 더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냐, 그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는 문제가 이 분류, 회귀, 예측, 이런 문제가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문제,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냐, 아니면 군집화, 이상치 추출, 추천, 즉 이제 비지도학습에 해당되는 문제냐, 혹은 강화학습이냐, 이런 풀려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예시에서는 저희는 일단 예시로 저희가 풀려는 문제는 이 예측 문제였죠. 그래서 예측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생존 유무, 여기 생존 유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무 혹은 여부, 예, 아니요, 그리고 개, 고양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혹은 투 클래스 분류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저희가 예측하려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거 제가 발췌한 그런 치트 시트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무엇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나는 추천을 하고 싶어. 추천을 받고 싶어. 혹은 어, 이제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하는, 예측하는 걸 하고 싶어. 혹은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선택하는 걸 하고 싶어. 이미지를 분류하고 싶어. 어떤 텍스트에서 추출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 적합한 이 파란색들이 다 알고리즘 이름들이거든요. 적합한 알고리즘들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제 이진 분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이진 분류 문제인데요. 이 안에 속하는 이 알고리즘들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 그러니까 애저 머신러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 유형마다 적합한 알고리즘들을 미리 분류해서 잘 카테고라이제이션 해놨는데요. 여기 이니셜라이즈 모델 이 메뉴 안에 들어보면 아노말리 디텍션 이게 이상치 추출 문제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문제,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군집화 문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리그레션은 회귀, 그러니까 수치적인 거를 뭔가 예측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각각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적합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있는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각각 알고리즘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 알고리즘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좀 경험을 하시면서 습득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구글 링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좀 더 느려도 되고 더 정확한 그리고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하면서 많이 걸리더라도 더 정확성을 우선시하다면 뭐 이런 부스트 디시전 트리, 디시전 포레스트 뭐 이런 알고리즘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적합한 알고리즘들을 선택하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방법 외에도 찾아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 더 적합하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분류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제 알고리즘 추가를 할 건데요. 애저 ML 스튜디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화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추가를 하냐면, 머신러닝의 이니셜라이즈 모델. 그리고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열면 되고, 그리고 이진 분류 문제니까 투 클래스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가장 많이 쓴다고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네. 베이즈 포인트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추가해봤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추가를 하고요. 이 알고리즘마다 그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가 이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좋으냐, 이것도 사실 깊이 팔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하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알고리즘별로 한번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흐름, 오늘은 흐름만 좀 먼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우측에 이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필드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택한 저희가 고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줄 건데요. 이 트레인에서 트레인 모델, 이 모듈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두 개의 알고리즘 선택할 거니까 두 개를 선택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상단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좌측 상단은 알고리즘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우측 상단은 이 데이터와,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셋, 아까 여기 스플릿 데이터에서 좌측은 학습용 데이터, 우측은 검증용 데이터 이렇게 분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예측하려는 값은 생존 유무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칼럼, 그러니까 종속 변수 칼럼이 무엇인지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런치 칼럼 셀렉터에서 survived 이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도 survived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un을 눌러주시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학습 과정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 Azure ML Studio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 이 학습 과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와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실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둘 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데이터 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알고리즘이 무겁지 않은 알고리즘이라서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이 끝난 후에 다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요. 여기도 살펴보면 뭔가 어려운 숫자들이 막 나오죠. 네. 모델 학습 결과나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모델을 학습한다는 거는 어떤 그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이 이제 컴퓨터가 사람이 일일이 짤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 공식에는 이렇게 독립변수, 레이블, 그리고 가중치, 그리고 피처, 독립변수,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편차, 바이어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피처로는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좌석 등급, 그리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 독립 변수들이 이 종속 변수, 즉 survived 생존 확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가중치로 이렇게 구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독립 변수에 이렇게 가중치가 곱해진 거를 다 더하고 이 편차를 더하면
편차라함은 이 모든 값이 0이 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갖는 값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갖는 값이 이제 1.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뭐 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나이는 마이너스 1.92만큼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실은 플러스 1.26만큼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좌석 등급 3등석은 마이너스 1.24만큼 영향을 끼치고 이런 가중치들을 다 계산해낸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0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뭐 0.5 이상을 생존이다 라고 한다면 이 레이블은 생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0.5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게 머신러닝 학습의 그 결과의 실체인데요. 이 알고리즘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같은 독립 변수에 대해서도 다른 가중치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0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변수들은 영향이 안 준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제 이 컴퓨터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다 계산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성능도 좀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는 각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만든 이 모델의 그 성능을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이 평가는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이 평가인데 영어로는 스코어와 evaluate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스코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 문제 하나를 푼 결과를 맞는지 틀린지 그걸 살펴보는 채점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스코어링을 하려면 스코어에 있는 스코어 모델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데이터셋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학습용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네, 아까 방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좌측 상단은 이 학습된 모델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우측 상단은 검증용 데이터셋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 연결해 주고 나서 또 런을 눌러주면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검증용 데이터셋을 넣어서 채점을 하는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다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우측에 칼럼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보면 스코어드 레이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학습시킨 그 모델이 만든 이제 응답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승객에 대해서 저희 컴퓨터는 죽었을 것이다. false로 이제 응답을 했는데 정답을 보니 정답은 true네요. 그래서 컴퓨터가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alse, false. 그러니까 정답도 false인데 컴퓨터도 false라고 답했으니까 이거는 맞춘 거죠. 그리고 true, true. 이것도 맞춘 거죠. 그래서 정답과 일치하면 컴퓨터가 올바르게 응답을 한 거고 다르면 이제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델이
응답한 결과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이 scored probability,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확신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계산한 생존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0.5 이상은 생존, 0.5 미만은 사망, 그러니까 true, false로 응답 레이블이 이제 달리게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0.6은 0.5 이상이니까 true가 나왔죠. 0.08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언 타입으로 레이블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스코어의 문제는 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 다 응답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총점이 몇 점이냐, 90점이냐, 100점이냐, 이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evaluate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evaluation 과정은 이렇게 evaluate, 이거를 추가하면 되고요. 그러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다시 런을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 결과가 이 두 개의 모델이 이제 예측한 생존 여부를 예측한 그 값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모델을 빨간색 선택하면 이게 빨간색 선택한 걸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이 좌측에 있는 모델이고요. 빨간색이 우측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로직스틱 리그레션으로 훈련된 모델은 어큐러시가 0.798이 나왔고요. 빨간색이 뭐였죠? 빨간색이 클래스 베이즈 포인트 머신 알고리즘으로 훈련한 성능은 0.792.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어큐러시가. 두 모델 다 큰 성능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볼 때 그 지표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AI 팩토리 이 문제의 주요한 지표는 어큐러시다. 이 성능평을 어큐러시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더 높은 숫자가 이제 우월한 모델인 거죠. 그런데 종목마다 이 평가하는 지표가 다 다르거든요. 마치 이 야구 선수, 이 타자와 그리고 축구 선수의 이 평가를 하는 지표는 다르겠죠. 타자 같은 경우는 안타는 얼마나 되는지, 출루율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타율과 출루율,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야구 선수 타자의 평가하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득점, 그리고 뭐 도움을 몇 개나 했는지, 패스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지표가 중요한 지표에 해당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훈련한 그 모델의 종류마다 평가 지표가 다르거든요. 저희는 지금 실습에서 해보는 거는 분류 모델이잖아요. 분류 모델에서는 이 accuracy, 방금 저희가 본 accuracy 같은 게 대표적인 지표고, 그 외에도
프리시전, 리콜, F스코어, AUC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델에서는 또 다른 지표를 쓰고요. 군집 모델에서도 다른 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 지표 하나의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모델마다 평가하는 지표가 다르다. 그 이유는 각 모델은 마치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다르듯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지표도 달라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살펴봤던 이 지표를 저희는 지금 accuracy만 봤지만 그 나머지 지표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러분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 문제의 지표를 검색해 보시면서 각각의 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그 평가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시킨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AI 팩토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saved 데이터셋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셋도 같이 추가를 했었죠.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도 똑같이 이 데이터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딱히 필요 없는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범주형이 아니라 수치 데이터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데이터 변환하는 작업도 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비어있는 값들도 있죠. 비어있는 값들도 채워줘야 되고요. 네, 여기도 보면 비어있는 값이 있죠. 네,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 전처리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일일이 다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번에 저희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몇 개 안 돼서 카피 페이스트 안 하고 일일이 해도 되지만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안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겠네요.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페이스트를 하시면 커피 페이스트.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복사가 됐죠. 이 중에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서바이브드 칼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실전이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물론 이제 선생님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풀 때는 정답을 보면서 바로 풀고 정답이랑 비교해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컬럼들은 제외하고 이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패신저 아이디가 불필요했었고 또 티켓 넘버도
안 썼었죠? 케빈 넘버도 불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칼럼은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범주용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서바이브드는 제외하고 좌석 등급, 성별, 그리고 탑승지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을 다시 카테고리 컬러 바꿔주고요. 그 다음은 서바이브드 컬럼은 여기 테스트 데이터셋에 없었죠? 그래서 얘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딜리트. 그리고 나이가 이제 여기 한번 나이가 결특치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나이가 결특치가 많았죠? 그래서 나이도 이렇게 결특치로 채워주고 그다음에 탑승지 탑승지를 살펴보니 탑승지는 결특치가 없네요.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그래서 이 과정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분리가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완료되었고 이제 이 모델에게 아까 전에 이제 먼저에서는 그 검증용 데이터셋을 이 모델 채점하는 과정에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테스트셋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훈련시킨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답안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마킹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삭제를 하고 아까 이 두 개의 모델 중에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성능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0.798이었고 베이즈 머신은 0.79였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는 좀 삭제해주고 이렇게 트레이닝 다시 런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모델이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바이브드 칼럼은 없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이 승객은 죽었을 것이다. 이 승객은 생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CSV 파일, 저희가 데이터셋을 계속 쓸 때 이 CSV 파일 포맷을 썼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그 결과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예측한,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이 예측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이제 AI 팩토리 같은 데이터 분석 대회 플랫폼에 제출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만든 그 모델의 성능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보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과정을 한번 다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뭐 적지 않게 적지 않게 걸렸지만 지금은 거의 그냥 이 큰 흐름만 한번 짚어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머신러닝 각 단계별로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전 처리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배워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더 잘 선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배워서 적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각 전체적 맥락을 먼저 지금 익히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나하나 세부 영역별로 여러분이 더 깊게 파고드시면서 하고 싶은 그 목표치에 점점 더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공생이 되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꼭 코딩이나 수학적인 이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런 수학과 코딩 없이도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좀 이제 습득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분께서 새로운 걸 발견하셔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과제는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직접 해보시고 본인이 선택한 그 알고리즘의 모델 평가하면, 아까 그 점수가 나오는 그 화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큐리시가 어떻게 되고 아큐리시가 나와 있던 그 화면을 캡처하셔서 캡처하셔서 이제 게시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본문에 한 140자 이내, 짧게 써달라는 의미인데요. 140자 이내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짧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강의 내용과 다른 거를 직접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머신러닝 과정, 에포크 2 2-1 과정을 배우셨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